니콜이 잠에서 깨어나 주방에서 소음이 나는 것을 듣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10년 전 강인하고 건장한 남자가 당시 교통사고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니콜의 어머니는 본업뿐 아니라 아픈 남편도 돌보기 위해 그 엄청난 부담을 영웅적으로 이겨냈지만 어느 날 심장이 쿵쿵 뛰던 일이 4년 전, 니콜이 19살이 되던 해, 어머니를 장사하고 막 대학에 입학한 때였다. 그 여자애는 원격 학습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가정부로 일하게 돼서 안녕 자기야 나 때문에 또 밤을 새웠고 아직도 일을 해야 하니까 도와주기로 했어. 아빠 괜찮아 중요한 건 야간 공격이라는 거야. 니콜은 가버렸어요. 내 친구 모니카는 밤새도록 클럽에 갔다가 일하고 문제 없어요. 그래. 당신은 빨리 남편을 찾고 아이를 가질 것이고 당신은 나 때문에 사생활이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슬프게도 아빠는 말하지 마세요. 내 운명이라면 클럽에서 평범한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아침 식사 시간에 버스 정류장에서 나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니콜르가 최근에 작은 호텔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바꾼 새 직장에서 그녀의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니콜을 괴롭혔고 다른 하녀들 중 일부는 항상 그들에게 가장 어렵고 불쾌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호텔 주인은 거의 도시를 방문하지 않았으며 관리를 전적으로 MRS 스카트에게 맡겼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고 뻔뻔하게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주저하지 않고 첫날 가장 나이 많은 노동자 중 한 명인 플로레스 부인에게서 들었던 모든 니켈을 그 나이든 여성은 즉시 그녀에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낫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교활한 안내원 오원을 멀리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오원은 분명히 스카트 부인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들은 모든 어두운 사업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니콜은 차에 탄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호텔 앞에 주차되어 있어요. 아가씨 태워다 줄 수 있나요? 너무 슬픈 얼굴이군요. 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니콜은 평소처럼 대답했고 그녀는 신호나 짜증나는 제안으로 주의를 끌려고 애쓰는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갔지만 오늘 그녀는 지쳐서 흠뻑 젖고 싶지 않았으며 그의 차에 타서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는지, 특히 비가 계속 심해지니까 왜 그럴까요? 니콜은 그 남자가 자신을 아드리안이라고 소개했고 여자는 놀랍게도 그 사람이 스캇 부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여자는 속으로 떨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에이드리언이 니콜을 다음과 같이 말하여 진정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의 성격을 알고 있고 자신도 그녀와 잘 지내지 못했다고 부모님은 약 10년 전에 이혼했고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최근에야 어머니와 더 자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순종적인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불평을 듣는 것이 지겨워지면 멀리 갈 것이고 내가 가지고 갈 이 스포츠카는 엄마에게서 탈출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드리언은 즐겁게 웃으며 니콜은 자신도 스카트 부인에게서 벗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니콜을 집에 데려다 준 후 호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녀를 참아주는 것을 좋아해야 했습니다. 에이드리언은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잘생긴 남자가 그녀와 더 데이트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종종 그를 생각했고 어떤 면에서 그녀가 그를 기억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학교 친구 프랭크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니콜의 마음은 고통스럽게 꽉 쥐어졌고 그녀는 노력했습니다. 아픈 기억 빨리 없애라. 아드리안이 며칠 뒤에 나타나서 니콜을 카페에 초대했어. 바로 전화하지 못해. 미안해. 엄마랑 말다툼도 하고 친구 집에 살았는데 거기 아는 친구들이 있잖아. 파티도 하고 술도 마시지 않아서 우리는 정말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니콜은 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이드리언은 어린 시절부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의 쾌활하고 평온한 삶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양의 정보를 얻었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로부터 여행과 파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핑 취미와 삶의 다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니콜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에게 할 말이 없었고 그는 그랬습니다. 그녀의 아픈 아버지와 죽은 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슬픈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녀는 니콜이 가정부로 일하는 친구 모니카에게 말했을 때 그녀의 삶에 익숙하지 않고 밝고 밝은 그의 광선 속에서 적어도 조금이라도 자신을 따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스카트 부인의 아들과 데이트하던 바로 그 호텔 그녀는 그녀에게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조언했지만 니콜은 오래전에 그녀와 에이드리언이 커플이 되기에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와 친구로서 더 많이 소통했지만 에이드리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그는 단지 다정한 말만 하는 것에 지쳐서 더욱 집요해졌지만 니콜은 계속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곧 MRS 스카트의 아들이 사무실에서 니콜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박 내 아들 차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봤어. 내 아들은 너와 상대가 안 돼. 감히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마. 여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 끊임없이 내 관심을 끌고 있는 건 내 아들이야. 내가 아니라. 니콜이 자제할 수 없다고 말했어. 니콜이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한 후 스카트 부인의 분노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에이드리언 근처에도 머물지 말라고 명령했고 대화가 끝났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니콜은 분노와 분노로 사무실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따라서 에이드리언이 전화를 걸어 친구의 파티에 초대했을 때 그녀는 칵테일 몇 잔을 마신 후 그녀의 상사를 괴롭히기로 동의했습니다. 니콜 자신은 아침에 그녀가 그녀의 원칙에 반하여 에이드리언의 침대에 어떻게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후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몇 주 후에 그녀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합격했고 니콜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모니카는 친구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토하는 것을 보고 테스트를 해보라고 권했고 의사는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니콜은 충격에 빠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그는 놀랍게도 놀랐습니다. 자기 딸을 꾸짖거나 꾸짖지 않았어. 니콜이 내가 죽어도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아이는 축복이야. 니콜의 생명권을 부정하지 말고 결국 함께 있지 않더라도 아버지에게 말해야 해. 그는 그의 아이를 보고 싶어하고 당신을 돕기로 결정할 것이지만 니콜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의심했습니다. 너 아니면 내 아들은 내 아기를 내가 키울 거야. 이건 스카의 얼굴 분노로 뒤틀려 니콜이 거짓말을 하고 또 한 번 척했다고 비난하며 급히 병원에 가서 아이를 없애라고 요구했지만 니콜은 단호하게 말했지. 난 너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왜 내 아기를 걱정하는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나이에 스카트 부인이 소리치는 게 들리지 않니? 아무도 데려가지 못하도록 돈도 없이 혼자 품에 안긴 장애 아빠와 아기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니콜은 이 아기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져서 조용히 관리실을 나갔다. 그동안 스카트 부인은 자신의 말을 지켰고 니콜에게 자신이 체계적으로 늦게 일을 했고 심지어 물건을 훔치기까지 했다고 심각하게 질책했으며 그 후 그녀는 니콜이 느낀 이후로 그녀가 정말로 다른 곳에서는 고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우울한 그녀는 하루 종일 울거나 앉아서 쳐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간질 발작을 일으킨 어느 날 밤 그녀가 이전에 벌었던 돈이 거의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니콜은 그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도중에 갑자기 극심한 통증으로 몸을 굽혔습니다. 니콜은 병동에 누워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며 아기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니카는 그녀를 병원에서 데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사는 정신을 잃었고 호텔에서 일하는 것이 위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호텔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마침내 호텔 주인이 무언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니커는 니콜이 주인을 만나 처음에 스카트 부인의 계략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니콜 그러한 행동이 평판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거부했지만 마니커는 니콜이 고집했습니다. 모두가 스카트 부인을 그녀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지만 우리 모두는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그녀를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당신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당신을 해고했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습니다. 음모 또는 배반. 우리는 결국 호텔 주인의 눈을 그의 직원에게 뜨고 싶어 합니다.
결국 니콜은 피터에 동의했습니다. 호텔 주인은 자신이 인정한 여성의 말을 듣고 중년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터는 니콜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오랫동안 그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호텔의 운명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의 운명에 대해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녀에 대해 좋게 말했고 피터는 그녀가 가정부로 일했지만 대학에서 호텔 경영을 공부했다는 사실을 니콜로부터 알고 나서 단순히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그냥 호텔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을 거쳐 매니저로서 자신을 시도하기 위해 니콜은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고 호텔을 개선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일반 직원 회의에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플로레스 부인은 즉시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카트는 그녀의 공범자 오원과 함께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고 주인은 회의에서 플로레스 부인을 소개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 그들을 이끌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회의가 시작되었고 피터는 참석한 모든 사람의 좋은 일에 대해 간략하게 감사했습니다. 다음 분기에 모든 사람이 친절하고 잘 조율되어 일하고 수익금이 20% 증가하면 모든 사람의 급여를 같은 비율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승인이 방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귀하의 새 관리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후 강당은 엄청난 박수로 터져나왔고 당연하게도 그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니콜은 착하고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리더이자 꿈에 그리던 리더였습니다. 니콜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호텔에 대해 좋은 평가만 받았으니 이제 일하러 가자. 니콜은 새로운 직위와 대학 시험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마침내 아버지의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게 되어 기쁨을 누렸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 간호사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고 그동안 호텔 사업은 실제로 성공했고 피터는 약속을 지키고 모든 사람의 급여를 인상했으며 니콜이 개인 생활에서 자신의 위치를 승인했습니다. 니콜도 즐거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고 우연히 소방조사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니콜을 보았고 놀랍게도 말 그대로 멍청했습니다. 니콜, 여기서 당신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대학을 그만두고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당신이 상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멋져 보여. 그 남자가 중얼거렸어. 프랭크 원격 학습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마침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니콜은 미소를 지었고 그들은 좀 더 이야기를 나눴고 프랭크는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 당황스러워 니콜에게 1학년 때부터 10학년 때부터 그녀를 사랑했었다고 물었습니다. 학교의 첫 번째 미인 트리니티는 그와 사랑에 빠졌고 그를 유혹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나이를 넘어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니콜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프랭크의 머리를 쉽게 정복했고 그들의 길은 갈라졌고 프랭크는 떠났습니다. 군대에 복무하기 위해 이 모든 시간 동안 트리니티는 매우 격렬한 생활 방식을 이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남자에게 그녀의 사랑과 충성심을 설득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의 휴가 중 하나에서도 그녀는 그에게서 임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끝난 후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어린 딸 몰리. 프랭크와 트리니티는 결혼했지만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트리니티는 진정하지 않았고 젊은 중이에게 매력을 느껴 그녀는 불쌍한 남편을 아기와 함께 남겨두고 새로운 사랑과 함께 니콜을 다른 주로 갔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 프랭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지만 그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고 과거의 모든 범죄는 커피숍에서 그녀보다 훨씬 뒤처졌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니콜의 부모님에 대해 회상했던 모든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프랭에게 항상 친절했던 사람. 말리에게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 니콜 드디어 결심했어. 내일 그녀를 데리고 아빠한테 같이 가자. 그는 너를 만나서 기뻐할 거야. 니콜의 집에 도착하면 종종 너를 생각하겠지. 말리는 즉시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할아버지가 없었지만 그녀는 항상 꿈꿔왔던 할아버지가 아름답고 기운찬 어린 소녀로 밝혀졌고 문지방에서 안녕, 당신은 나의 진짜 할아버지이시군요. 안아주신 그 노인이 아닌가요?
어린 소녀가 원하면 할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몰리는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휠체어를 바라보며 심각하게 발이 많이 아프지 않냐고 말했어요. 내가 크면 꼭 의사가 되어 치료해 줄 거예요. 니콜은 참을 수 없었어요. 부드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당신은 정말 멋진 소녀입니다. 프랭크에게 대답했습니다.